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장수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말이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속삭임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조기에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질병을 진단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가 진단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료 전문가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꾸준히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조기 인지 능력을 키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이 보내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질병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왜 조기 진단이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심각한 질병들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을 우리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가 어렵거나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을 예로 들어볼까요? 암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영기나 일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8% 이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반면 사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3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 수치만 봐도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장암은 5년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원격 전이가 된 사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폐암, 갑상선암 등 대부분의 암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방법도 훨씬 간단해지고 수술 범위도 줄어들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있거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후의 삶의 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질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흔히 성인병이라고 불리지만 이 질환들은 침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신체 마비,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면 이러한 비극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 신장, 신경, 혈관 등 온몸의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 상태에서 발견하면 식습관 개선, 운동 등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혈당을 정상화하고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 신부전, 발절단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막아 삶의 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등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들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관리하며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여 훨씬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비단 신체적인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모르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을 주는 법이죠. 그리고 초기 질환은 치료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된 후에는 치료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입니다. 작은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시하면 나중에 큰 고장이 나듯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가 진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오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내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의학 정보는 정확성과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검색하는 수많은 증상은 너무나 많은 질병과 연관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오진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공포나 잘못된 대처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인터넷은 정보 탐색의 도구이지 진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터넷 정보에 기반한 자가 진단은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병, 초기 암 등 많은 만성 질환과 중증 질환들은 초기 단계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질병이 진행되어 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증상 없음이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인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질병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병을 키우는 것보다 조기에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을 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불안감에 갇히지 말고 배움으로써 자유로워지세요. 네 번째 오해는 자가 진단은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가 관찰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능동적인 환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의사와 소통할 때 여러분이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검사를 지시하며 최종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내 몸의 가장 예민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가 진단 또는 자가 관찰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며칠 또는 몇 주 이상 지속되는 변화에 주목하는 능력,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화에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와 다양한 증상들을 통해 어떤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가 진단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와 손톱부터 살펴볼까요? 피부와 손톱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질병의 초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점과 기미, 주근깨의 변화입니다. 원래 있던 점의 크기, 모양, 색깔이 갑자기 변하거나 새로 생긴 점이 비대칭적이거나 경계가 벌분명하거나 색깔이 여러 가지이거나 지름이 6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ABCD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는 비대칭, B는 경계 불규칙, C는 색깔 다양성, D는 직경, E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악성 흑색종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지만 진행되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자가 관찰법은 간단합니다. 주기적으로 온몸의 점들을 살펴보고 특히 잘 보이지 않는 등이나 발바닥도 거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세요. 새로운 피부 병변이나 낫지 않는 상처도 중요합니다. 없었던 덩어리나 혹이 만져지거나 붉거나 비늘 같은 반점이 생기는데 가렵거나 아프지 않으면서 몇 주 이상 지속될 때, 특히 아물지 않는 상처나 궤양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양성 종양일 수도 있지만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다른 종류의 피부암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피부결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간이나 담도 질환을 의미하고 창백함은 빈혈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나타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발진이나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약물 반응일 수 있고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가려움 증이 있으면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일 수 있습니다. 평소 피부 상태를 잘 기억하고 전신 거울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피부색과 결을 확인하세요. 손톱도 작은 창문처럼 우리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톱 색깔이 푸른색이면 산소 부족으로 심장 또는 폐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노란색이면 곰팡이 감염, 갑상선 질환, 간 질환을, 흰색이면 간 질환, 신장 질환, 빈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줄무늬는 흑색종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손톱 모양도 중요한데 손가락 끝이 둥글게 뭉툭해지고 손톱이 구부러지는 곤봉지는 폐 질환, 심장 질환, 크론병 등을 나타내고, 손톱이 스푼처럼 움푹 파이는 숟가락형 손톱은 철분 결핍성 빈혈을 의미합니다. 손톱 표면의 가로줄은 심한 질병, 영양 결핍, 스트레스 등 전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세로줄은 흔한 노화 현상이지만 영양 불균형이나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손톱을 보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손톱 색깔이나 모양의 급격한 변화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입안과 구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안을 식사할 때나 양치할 때만 대충 보곤 합니다. 하지만 입안과 혀는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안에 생긴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거나 통증이 없는데도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질 때는 구강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이나 음주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안볼이나 혀에 흰색 반점이나 붉은색 반점이 생기고 없어지지 않을 때도 암 전 단계 병변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칫솔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치주염은 잇몸 질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양치할 때 거울을 보고 입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혀로 입안을 만져보며 혹이나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혀의 색깔 변화도 중요합니다. 혀에 흰색 설태가 끼면 소화불량, 탈수, 구강 칸디다 등을 의심할 수 있고, 검은색 설태는 흡연, 항생제 복용, 특정 약물 부작용, 위생 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딸기 같은 혀는 비타민 B군 결핍, 성홍열, 가와사키병을, 창백한 혀는 빈혈을 나타냅니다. 혀 모양과 표면도 살펴봐야 하는데, 갈라진 혀는 탈수나 영양 부족을, 매끈한 혀는 비타민 B10이나 철분 결핍을 의미합니다. 혀가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감은 신경 문제, 영양 결핍, 구강 건조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전에 혀를 내밀어 색깔, 설태의 양 모양, 표면,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슴과 유방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이며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도 드물지만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은 심각한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방에서 평소와 다른 멍울이나 혹이 만져질 때 통증이 없어도 위험합니다. 유방 크기나 모양의 변화, 피부 함몰이나 주름, 유두 분비물, 특히 피나 맑은 분비물이 나올 때 유두 모양의 변화나 함몰, 겨드랑이, 멍울 등이 있으면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체 유방암의 약 1%를 차지합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유방자가 검진은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는 검진으로 거울 앞에서 팔을 내리고 올리고 허리에 짚으며 유방의 크기, 모양, 피부 변화, 유두 변화 등을 살핍니다. 그 다음 만지는 검진으로 샤워 중 비누칠을 하여 미끄러울 때 또는 누워서 손가락 23개로 유방을 원을 그리듯 또는 위아래로 훑어가며 멍울이나 불편한 곳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유두를 지그시 눌러 분비물이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겨드랑이도 만져보세요.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후 35일째가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 멍울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폐경 여성은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서 검진하세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타는 듯한 통증, 왼쪽 팔, 어깨, 턱, 목 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 소화불량, 호흡 곤란이 동반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소화불량, 피로감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기가 아닌데도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때도 위험합니다. 가슴 통증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질환의 주요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기침이나 호흡 곤란은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등 심각한 폐 또는 심장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뻐근한지, 찌르는 듯한지, 쥐어짜는 듯한지, 지속시간, 동반 증상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급성이고 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부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장기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화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평소와 다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변비 또는 설사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변에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올 때, 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이 있을 때는 대장암 염증성 장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다양한 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변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배변 상태, 즉 횟수, 모양, 색깔, 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록해 두세요. 복부 통증, 팽만감, 소화 불량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복부 통증이 계속되거나 배가 자주 빵빵하게 부어오르고 가스가 차며 소화 불량이 심해질 때는 위암, 췌장암, 난소암 등 복부 내 장기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며 담낭염, 췌장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밤에 잠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증의 위치, 양상이 찌르는 듯한지, 묵직한지, 언제 발생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지속시간, 동반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6개월 이내에 체중이 평소 체중의 5% 이상 감소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늘어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 3kg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체중 감소는 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결핵, 만성 염증성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고, 체중 증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부전, 여성 호르몬 불균형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량이나 활동량의 변화가 없는데 체중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과 수분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의 양, 색깔, 냄새, 배뇨 습관의 변화는 신장, 방광, 전립선 등 비뇨기계 질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소변 색깔이 붉거나 갈색이면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이고, 콜라색 소변은 심한 탈수나 간, 신장 문제를, 지나치게 탁한 소변은 감염이나 신장 결석을, 비정상적인 심한 냄새는 요로 감염이나 당뇨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혈뇨는 방광암, 신장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색깔이나 냄새 변화도 기저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소변을 볼 때 색깔과 투명도, 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뇨 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운 절박뇨, 밤에 잠에서 깨 소변을 보는 야간뇨, 소변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는 배뇨통, 남성의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증상 등은 요로 감염, 과민성 방광,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방광암 등 다양한 비뇨기계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균적인 배뇨 횟수나 패턴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는 림프절은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림프절의 변화나 기타 비특이적인 전신 증상들은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부어오르는데 통증이 없거나 서서히 커지면서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되거나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림프종, 백혈병 등 혈액암이나 다른 부위암의 전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목, 턱 및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며 혹이나 멍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할 수 없는 전신 증상도 중요합니다.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 없이 2주 이상 미열 또는 고열이 지속되는 지속적인 발열은 결핵, 자가면역 질환, 암, 특히 림프종이나 백혈병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땀이 비오듯 흘러 침구나 옷이 흠뻑 젖는 야간 발화는 결핵, 림프종 등 특정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은 빈혈, 갑상선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암 등 다양한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원인 없이 특정 부위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새로운 통증은 골 종양, 신경 압박, 만성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컨디션을 잘 인지하고 위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어지듯 마음의 건강 또한 신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의 변화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다른 신체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감, 초조함이 지속되고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식욕 변화, 만성 피로 등이 동반될 때는 임상적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 뇌질환 등 신체 질환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기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이유 없이 슬픔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인지 기능과 기억력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약속을 자주 잊거나 물건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대화 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저하 또는 인지 기능 변화가 있을 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도 자신의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즐기던 취미나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며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는 사회적 활동 감소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이자 치매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고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내 몸의 가장 예민한 관찰자가 되어 조기에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증상, 일시적이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 이상 계속되는 지속되는 증상, 특별한 이유나 원인 없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악화되는 증상,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 복합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다른 증상 동반, 통증이나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특히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빨간불 증상들을 정리해드리면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나 증가, 지속적인 발열과 야간 발한, 새로운 혹이나 멍울, 특히 통증 없는 경우 아물지 않는 상처나 궤양, 변화하는 점이나 피부 병변, ABCD 규칙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가슴 통증과 숨 가쁨,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지속적인 배변 습관 변화, 변비나 설사 굵기 변화 등, 삼키기 어렵거나 목소리 변화가 지속될 때,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원인 모를 통증, 갑작스러운 시력이나 청력 변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변화,
2주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에게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자가 진단을 잘한다고 해도 모든 질병을 스스로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초기 질병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이나 개인적으로 받는 종합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조기 진단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기 질병 확인자가 진단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놀라운 신호들에 대해 함께 탐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되새겨 볼까요?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가? 질병의 진행을 막고 완치율을 높이며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가 진단의 진짜 목표는 의사 대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새롭고 지속되며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를 살펴야 하는가? 피부와 손톱, 입안과 구강, 가슴과 유방, 복부와 소화기, 소변과 배뇨, 림프절과 전신 증상, 그리고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까지 우리 몸 전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우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는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거울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